제가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건데요. 여러분들은 아마 이 전자책을 읽으시면서 이와 같은 해안들을 좀 얻으실 거라고 장담해요. 뭔가 쓸데없이 현학적이고 현실과는 동떨어진 사변적 담론을 즐긴다며 온갖 오명, 오욕을 뒤집어쓰고 있는 현대 철학이 실제로는 얼마나 현실과 밀착된 사안들을 다루는 철학인지, 그래서 우리가 삶의 지혜를 얻는데 나름대로 얼마나 쓸모가 있는 철학인지를 깨닫게 되실 거고요. 이렇게나 가독성이 좋은 현대 철학 입문서도 있을 수 있구나 하는 그러한 감탄까지도 가능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리터러시 교육 채널 언어의 정원의 대표 이동규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VVIP 인문학부클럽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드리는 월별 정기 간행물 같은 일종의 전자책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배경지식 읽기 자료집 총 2권, 그 중에서 첫 번째 전자책, 바로 파트 1에 대한 안내 및 소개를 여기서 간단히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은 조금 뜸해진 것 같은데요. 한때 우리나라에 이 열풍이 좀 불었던 적이 있죠. 자존감, 바로 이 자존감 열풍이었죠. 그래서 막 자존감 관련 책, 자존감 관련 영상들, 여하튼 속칭이 자존감 관련한 콘텐츠들 아주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나를 찾으세요, 나대로 살련다, 나는 나다, 이런 자존감 관련 슬로건, 캐치프레이즈들도 발에 채일 정도였고요. 한마디로 과몰입 시대였죠. 자존감 과몰입 시대. 지금도 이 기묘한 시대 정신이 크게 바뀌었다고 생각되진 않고요. 그런데 전 개인적으로 이 자존감 신드롬을 보면서 뭔가 묘하게 불편하더라고요. 뭔가 엉성하다는 느낌도 강하게 들었고요. 한마디로 조금 겉도는, 변죽만 울리는 그런 짭소리들 같다는 그런 기분이랄까요? 자, 이런 기분이 들었던 이유가 뭘까요? 한마디로 레디컬한 담론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뿌리를 건드는, 그래서 근본까지 파헤치는 그런 본질적인 논의와는 거리가 좀 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런 거죠. 맞아요. 이 자존감이란 한자어 그대로 자존중감의 준말이죠. 나를 높이는 마음. 아주 단순 투박하게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요. 자, 그런데 제가 봤을 땐 한창 이 자존감 신드롬이 불던 시절에 이루어졌던 대부분의 담론들이란 것들이 이 자존감이란 3가지 요소 중에서 유독 2번째 요소, 높임, 즉 나를 어떻게 높이고 어떻게 나를 고양시키고 어떻게 추앙하고 추존할 수가 있을지, 바로 이 존에 해당하는 심리 기제와 행동 등에 대해서만 유독 심할 정도로 집착하는 분위기라는 걸 느꼈어요. 물론 이스팀이란 개념 중요하죠. 그런데 이건 굳이 논리적으로 따지면 순서상 다소 후순위의 문제죠. 우리가 이 자존감이란 개념에 대해 비판적 사고를 한다고 할 때 나를 찬양시키는 행위에 앞서서 반드시 선제하는 문제, 스스로 반드시 선결해야 하는 과제가 당연히 하나 있지 않나요? 자존감이라는 이 3글자만 봐도 각이 딱 나오잖아요. 그렇죠. 바로 뭘 높일 거냐의 문제, 내가 고양시키고 내가 추앙해야 할 대상인 바로 나, 즉 이놈의 자아라는 것의 정체부터 앞서 해결을 봐야죠. 그래야 높여도 뭘 높일 건지, 어떻게 높일 수가 있는지, 그 구체적인 대상과 목적, 심지어 방법론까지도 적확해질 수가 있는 거죠. 한마디로 자아 정체성, 즉 이고 아이덴티티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확립할 수 있을 것이냐의 문제, 그거야말로 진정 나를 어떻게 높일 거냐의 문제보다 반드시 먼저 풀어야 할 과제, 자존감 문제에 있어서 진짜 핵심 선결 과제여야만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진정한 나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어떻게 구할 수가 있는 걸까요? 흔히 아카데믹 차원에서 접근할 땐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철학, 특히 고대나 중세, 근대 철학 말고 현대 철학, 그 중에서도 특히 대륙 철학의 관점에서 대답을 구해보는 거고요. 2번째는 심리학, 말하자면 과학이란 학문적 관점에서 답을 찾아보는 거죠. 전 이 2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선제적으로 접근하면 좋은 방식으로서 가장 먼저 추천드리고 싶은 건 1번 방식이에요. 다시 말해, 이 나란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런 자아 정체성이라는 개념을 일단은 현대 대륙 철학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이해해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같은 사유물을 현대 심리학이란 이 과학적 프레임에 입각해서 현대 철학자들의 사유가 과연 옳은 건지, 아니면 시쳇말로 뇌피셜 뻘소리인지를 소위 나름대로 실증해 보는 겁니다. 자,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하에서 만든 자료가 이번 2022년 12월 우리 VVIP 인문학부클럽의 첫 번째 전자책 배경지식 읽기 자료집 파트 1입니다. 표지에 적힌 제목만 보셔도 아시겠죠? 현대 대륙 철학, 그 중에서도 특히 현대 프랑스 철학자들의 관점에서 자아란 무엇인지, 나라는 존재는 어떻게 생성되고 또 어떻게 끊임없이 변화,
변증하는 건지, 그리고 고정불변하는 알맹이로서 나라는 게 과연 있는 건지, 있다면 어떤 측면에서 그렇다고 할 수 있는 거고, 아니라면 그건 왜 또 그러한 건지, 이렇게 자아라는 소재와 이 정체성이라는 주제를 아주 깊이 있게 덮어본 그런 텍스트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건데요, 여러분들은 아마 이 전자책을 읽으시면서 이와 같은 해안들을 좀 얻으실 거라고 장담해요. 뭔가 쓸데없이 현학적이고 현실과는 동떨어진 사변적 담론을 즐긴다며 온갖 오명, 오욕을 뒤집어 쓰고 있는 현대 철학이 실제로는 얼마나 현실과 밀착된 사안들을 다루는 철학인지, 그래서 우리가 삶의 지혜를 얻는데 나름대로 얼마나 쓸모가 있는 철학인지를 깨닫게 되실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현대 철학책들이 정말 눈에 안 읽히는, 속칭 가독성 떨어지는 글쓰기로 악명이 높은데, 이렇게나 쉽고 편하게 눈에 술술 잘 읽히는 글을 쓰는 현대철학 박사들도 있구나, 이렇게나 가독성이 좋은 현대철학 입문서도 있을 수 있구나 하는 그러한 감탄까지도 가능하실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중엔 오늘 제 얘기를 듣다가 이런 궁금증이 생기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번 12월 이 VVIP 인문학 북클럽의 주제가 공부법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자존감이라는 개념이 대체 공부법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건가요? 이러한 의구심이죠. 자, 그런데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번 달 초에 제가 올려드린 영상이었죠. 제가 이번 달 우리 북클럽의 인문학 주제로 이 공부법을 선정했다고 말씀드리면서 우리의 학습 목표가 뭐라고 너증을 좀 해드렸죠. 바로 각자 자신만의 사상, 이념, 신념, 철학, 가치관을 세우는 자존적이고 주체성 있는 공부법 배우기, 이렇게 너증을 해드렸죠. 자, 제가 여기서 자존적이란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죠. 엄밀히 말해서 우리가 다양한 전문가들의 견해, 또 그들이 연구해 놓은 표상, 각종 세계, 사물, 이 현상 등에 대한 그들 각자의 고유한 스키마들, 또 학술적인 개념과 이론들, 이런 것들을 속칭 공부, 즉 탐구하는 이유가 뭔가요? 나만의 시선, 고유한 사유, 개성 있는 통찰을 만들어내기 위해서죠. 쉽게 말해서 자립, 즉 나를 스스로 세우기 위한 것, 그거예요. 일단 자립이 돼야 자존도 되죠. 제가 아까 이 자존감의 제일 선결 원리가 즉 나를 어떻게 규명할 것이냐의 문제라고 했죠. 그런 의미에서 자립, 즉 나를 스스로 세우는 문제는요, 자존감의 제일 선결 원리에 대한 또 하나의 제일 선결 원리, 다시 말해서 자존감 문제보다 훨씬 앞서서 규명해야 할 훨씬 뿌리 깊은 문제, 뿌리 깊은 전제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뿌리를 덮어보는 이 동서고금의 가장 훌륭한 프로세싱이 아카데믹 스터디, 이른바 학술적 공부인 셈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인들의 어깨가 필요한 겁니다. 혼자서 백날 첫날 고민한다고 통찰이 생기나요? 애당초 본인 자체가 거인이 아닌데. 그리고 또 거인은 날 때부터 거인인가요? 제 아무리 천재도요, 이 날 때부터 초인일 순 없어요. 앞서 살았던 현자들의 유수한 이론들, 개념들, 다양한 표상, 각종 스키마 등을 탐험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 오랜 시간 번민하면서 이를 내면화하는 숱한 고난의 과정과 인고의 절차가 필수죠. 자, 이걸 예시로 범주하자면 이런 겁니다. 마치 앞선 화가들의 다양한 화풍을 연구한 예술가만이 본인만의 고유한 스타일을 제시할 수 있는 거고요. 마치 앞선 과학자들의 다양한 성과들을 탐구한 과학자만이 본인만의 패러다임을 만들 수 있는 거고, 마치 숱한 철학자들의 다양한 이데올로기를 습득한 철학자만이 유일무이한 관념을 개념화할 수 있는 것과 비근한 거죠. 결국 궁극의 공부란 나를 찾고 나를 이해하기 위한 일종의 메타 게임인 겁니다. 마침 오늘 현대철학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현대철학자 들레즈의 표현을 좀 빌자면 마치 리즘을 형성하는 것과 같은 공부의 프로세싱이 필연적으로 수반된 자존적인 메타 게임, 이게 바로 궁극의 공부라는 의미인 거죠. 자, 어떤가요? 이래도 현대철학자들이 말한 자아찾기 개념과 이번 달 우리 북클럽 주제인 공부법이 서로 천연무관한 그런 별개의 사안처럼 느껴지시나요? 자, 설명이 조금 길어졌는데요.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해 드린 이유도 당연히 있겠죠. 자, 이제 정말 며칠 후입니다. 이번 2022년 12월 우리 VVIP 인문학 북클럽 생방송 녹화 강의가 이번 주 일요일 저녁 9시에 진행될 예정인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우리 북클럽 전자책 배경지식 읽기 자료집 파트 1의 핵심 내용을 여러분들이 과연 잘 이해하셨는지 이번 주말 생방 녹화 강연에서 제가 질문을 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번 달 이 배경지식 전자책 파트 1만큼은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읽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대답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든가,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다소 오해를 하신 대목들 또는 이해하기 일부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상세하게 해설 및 해제를 해드릴 겁니다. 이미 제 북클럽을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시잖아요. 얼마나 자세한 해설과 부연 설명 등이 가미되는지를요. 그러니 너무 겁부터 먹진 마시고요. 가벼운 마음으로 이 전자책을 꼭 일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언어의 종언이 구글 클래스룸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이 VVIP 인문학 북클럽 멤버십 가입 방법은요, 여기 이 유튜브 언어의 종언 채널 안에서 가입하시는 게 아닙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영상 밑에 댓글란에 제가 고정 댓글로 링크도 걸어 드릴 텐데요. 바로 이 고정 댓글에 적힌 VVIP 인문학 북클럽 멤버십 가입 바로 가기 링크가 구글 클래스룸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VVIP 인문학 북클럽 멤버십의 가입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직통 링크를 클릭하면 강의 신청서 구글 폼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이 점이 바로 지금까지 우리 채널 안에서 운영되었던 VVIP 인문학 북클럽 멤버십 가입 방법과 달라진 부분입니다. 예전에는 여기 채널 안에서 가입 버튼을 누르고 멤버십 가입을 했었죠. 이제는 바로 이 구글 문서에 수강 신청서를 제출해주는 방식으로 멤버십 가입 방법이 바뀌었다는 점 꼭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인 비용과 인문학 북클럽의 초대 링크를 받아 입장하시는 방식 등도 전부 우리 상담사분들이 강의 신청서 양식에 아주 꼼꼼하게 미리 작성을 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루 중 24시간 언제든 그 신청서를 양식에 맞춰 작성하시고 수강료 납부만 마치신다면 그 즉시 바로 우리 언어의 정원에 새로워진 VVIP 인문학 북클럽 멤버십의 모든 콘텐츠들을 마음껏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새로워진 우리 VVIP 인문학 북클럽의 가입 방법. 지금 이 영상 밑에 달린 고정 댓글에 신청서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강의 신청서 양식 작성하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기존의 유튜브 채널 안에서가 아니라 새로운 구글 클래스룸에서 북클럽이 운영될 때 또 하나의 특장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달에 가입하신 해당 월별 자료들 일체를요, 개인적으로 영구 소장하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4시간 북미팅 생방 강연 영상까지도요.